이모저모 서울과기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들이 가장 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축제 관련 라인업인데요. 일단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대동제, 2학기 때 햇불제 이렇게 진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학생들의 그 축제 라인업에 대한 평이라든지 금년도 축제 라인업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축제 라인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불만이 나온 적은 없는 것 같고, 당장 작년 생각하면 제가 떠오르는 게 뭐 에이핑크, 르세라핌, 뭐 창모, 윤하, 뭐 QWL 이런 그래도 좀 이름 말하면 알만한 그룹들이 왔어서 작년에 되게 평가가 좋았던 걸로 알고 있고, 대종제랑 동아리 연합회 이렇게 축제가 1, 2학기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둘 다 가수분들이 와서 이렇게 축제를 하고, 동아리 연합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동아리에 치중됐다 뿐이지 크게 많이 차이 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축제 라인업은 그렇죠. 모든 학생들의 마음에 들긴 사실 쉽진 않습니다. 실제 에타 보면 좋았다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았다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학교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해서 축제 라인업 구성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학교 출신의 유명 인사와 연예인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가장 생각나시는 분이 혹시 어떤 분인가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유튜버 중에 빠니보트라고 꽤 유명한 여외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이 과기대 아웃풋 중에 유명한 사람들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네. 참고로 빠니보트 씨는 서울 과기대 시각 디자인, 시각 디자인 같이 이제 나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학생 입장에서 그 서울 과기대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 싶은데 어떤가요? 솔직히 말하면 요새 들어서 재학생들에 대한 인식은 되게 좋다. 대학교 라인업으로 따지자면 건동, 홍, 곽이라고 해서 그쪽에 포함돼도 된다 이런 인식이 많고, 근데 기성세대들 입장에서는 사실 예전에 산업대 이미지가 조금은 남아있어서 사실 그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좀 간혹 있긴 한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 위주로 봤을 때는 되게 좋다, 인식이 좋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공계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서 서울과기대가 이과 쪽 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체계적으로 잘 커리큘럼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입결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입결 관련 사항 이야기하면 댓글이 굉장히 논란이 굉장히 많긴 한데 과기대는 뭐 홍익대 다음 뭐 숭실대랑 거의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학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재학생 입장에서의 큰 장점과 그리고 아쉬웠던 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과기대의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일 큰 장점은 아무래도 등록금이죠. 등록금이 타 학교의 절반 정도로 된다고 딱 생각하시면 될 거고. 선생님께서는 그럼 등록금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내시나요? 제가 이번 학기에 아마 250 정도를 지불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립대학교 공학 계열 쪽은 500에서 600 정도 되는데 거의 진짜 절반이네요. 등록금이 굉장히 저렴하다. 큰 장점이고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학교가 넓다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신입생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쉴 공간도 많고, 어떻게 보면 군데 카페가 많아서 건물 보는 재미도 있고 중간중간에 카페를 갈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학교가 넓고 평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넓은데 경사지면 정말 왔다 갔다 수업 들을 때 굉장히 힘든데, 이게 사실 평지라는 거에 엄청 큰 장점, 넓은 거에 있어서도 학교가 너무 또 좁으면 사실 학교 캠퍼스 생활이라든지 그런 걸 누리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장점이다. 부지가 넓다는 거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쉴 공간 많고 그런 것도 있는데, 건물을 세우거나 추가적으로 건물을 세우거나 이럴 때도 부지가 조금 확보가 돼야 좀 공사를 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부지가 어느 정도 넓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도 활발히 잘 돼 있고 그런 걸로 봐서는 부지 넓은 거 진짜 짱이다. 그리고 평지라는 점도 큰 장점일 텐데 요거는 어떨 때 가장 크게 느끼시는지? 저희가 진짜 크게 느끼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일단 수업이 늦었을 때나 아니면 수업 들으러 갈 때 일단 헥헥거리는 상태로 자리에 안 앉아도 된다. 요게 아마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 요런 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요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아쉬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앞쪽에 장점이라고 말씀드린 학교 부지가 넓다가 아쉬운 점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아까는 신입생 입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니다 보니까 수업을 이제 교양 건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가 꽤 길다 보니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홍대나 건대처럼 앞쪽에 큰 번화가, 약간 완전 대학가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조용한 동네, 하지만 맛집이나 카페들이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재학을 하게 되면 제일 학생들이 걱정하는 게
학점 따는 거, 특히 이제 공대 같은 경우에 학점 따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다니시면서 서울과기대는 학점 따기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타 학교에 비해서 너무 어렵다 이런 건 없고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라서 이제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좀 나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막 쉬운 건 아니다. 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공대이기 때문에 성적 받기는 굉장히 까다롭거나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준비를 잘 하시면 성적은 거기에 맞춰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과기대만의 특이한 학사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학사 제도 뭐 ST랑 이제 디스커버리 관련한 학사 네네네. 제도가 있는데 이 학사 제도에 대해서 각각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ST 학기제라는 건 방학을 3개월로 늘려서 그 사이에 많은 경험을 해보게 하겠다라는 제도인데 금년도 개강을 좀 더 빨리 하고 금년도 종강도 되게 빨리 한 다음 방학 기간을 늘려서 그 3개월 동안 많은 체험을 해라라는 취지로 약간 해외에서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학교가 그중 거의 최초 느낌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고요. 실제로 방학이 기니까 저도 되게 알차게 보냈던 경험도 있고 이제 디스커버리 학기제 같은 경우는 방학 때도 교양 과목으로 들어가지만 전공 관련 과목을 듣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개설한 과목인데 좀 뭐 반도체라던가 전자, 전기 특히 공대 학생들 위주 방학 때 약간 전공 과목을 못 들어 아쉽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개설된 학기제 같은 경우고 이것도 제가 실제로 수강을 해봤는데 실제로 그 다음 2학기 반도체 과목을 수강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경험이 있어서 잘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에 계절학기 수강이 3주 이내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는데 네네네. 지금 말씀해주신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서 네네. 8주 동안 뭐 일주일에 네네네. 2번 정도로 굉장히 심도 있게 맞아요. 해가지고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에타 후기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조금 제가 봐도 학사 제도가 굉장히 특이하다. 이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뭐 인턴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길게 할 수 있게끔 이런 방학 기간을 조정한다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크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좀 특이하게 본 게 졸업 요건이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갖춰야 되는 뭐 이름이 맞는지 모르는데 에픽 졸업 요건이라고 해서 이게 달성해야 되는 게 3개로 비교과도 있고 네네네. 2개 뭐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나 선택해라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에픽 폴리오 같은 경우는 저가 졸업한 이후 학생들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그걸 직접 경험해보진 못했는데 저는 이제 그 졸업 때문이 아닌 다른 전공 과목을 좀 더 듣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특정 반도체 과목 비교과를 진행했었는데 실제로 저한테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학교 입장에서도 왜 이걸 권장하는지 알 것 같다라는 취지를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에픽 졸업 요건 같은 경우에 학교가 공대 중심의 학교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실무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공모전, 인턴 이런 거를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하게끔 졸업 요건을 설정해줘서 학교 자체에서도 학생들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라는 거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제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교환학생제도랑 취창업 관련한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환학생은 실제로 저희 학교에도 교환학생이 되게 많이 오고 저희도 그에 맞춰서 정확한 제도의 내용은 그렇게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무역 교환학생들이 많이 오는 만큼 좀 더 쉽고 편하게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고 구조가 이제 뭐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구조가 잘 돼 있다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적이나 뭐 영어 성적이나 이런 거 네, 맞아요. 신청하시면 교환학생 제도로 갈 수 있다. 근데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환학생 제도를 엄청 많이 활용하시는 편은 아니다라고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요새는 많이들 다녀오시고 하니까요.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취창업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학생회관에 취업 창업 관련 지원하는 센터가 꽤 한 6개월 전에 새로 만들어진 걸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실제로 이제 일자리도 지원해주고 자소서 쓰는 법 그리고 면접 대비 이런 것까지 직접 거의 무료로 제공해주는 걸 알고 있어서 그쪽에 취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수원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지금 어찌됐든 전자공학 취업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공대 중에서 취업이 그래도 잘 되는 학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학과에 지금 다니시고 계셔서 크게 뭐 불만이 있거나 졸업생이 있기 때문에 없으실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서울과기대에 재입학을 한다고 하면 지금 전자공 말고 다른 학과를 선택을 하신다면 어떤 학과를 혹시 선택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대 시각 디자인 학과를 좀 추천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저희 학교가 미대가 유명한 학교다 보니까 수업 제도가 잘 돼 있고 저도 약간 디자인 쪽에 예전에 살짝 관심이 있었던 적도 있어서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의외다고요. 이제 대표 학과이기도 하고 관심이 많으시다고 해서 교과를 일단 선택을 해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과기대의 좀 특이한 학과라든지 유명한 학과에 대해서 제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각 디자인 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국 4대 시각 디자인 학과로서 아마 4번째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게 서울과기대 디자인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문과계에는 학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뭐 행정학, 문해창작, 영어, 영문, 경영학 뭐 이 정도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문해창작은 사실 그렇게 개설된 대학이 없는데 서울과기대에 있는 건 굉장히 저는 신기하고 문과에서는 당연히 경영 글로벌 테크노 경영 뭐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유명하다고 봐야 되고요. 이과 쪽에서는 전자공학, 컴퓨터공학은 당연히 입결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과입니다. 개인적으로 특이한 학과는 상위권 대학에서 볼 수 없는 안경광학과, 저는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도 없어요. 서울과기대가 제일 탑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안경광학과도 있구나. 그래서 그 학과 다니시는 분은 아마 뭐 어느 정도의 그래도 본인만의 프라이드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과기대 여러 가지 학과들 이과 중심의 굉장히 좋은 학과들 구성이 잘 돼 있고 추후에 입결도 올라가면서 위상도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과 학생들 서울과기대 꼭 진학하시길 바랍니다.